안녕하세요, 배투비입니다. 제가 구상한 채널은 사실 소규모 소통 위주 채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채널에 어떤 분이 제 의견을 묻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소재가 좋았어요. 서론이 좀 깁니다만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패미들한테 좀 배은망덕하다고 느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참정권 관련된 거고 다른 하나는 병역 의무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따로 말 안 하겠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참정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참정권, 사회적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투표소에 가서 법적으로 투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참정권 말하는 겁니다. 어떤 패미들은 당연히 여자도 투표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랬잖아 라고 하는데 마치 수학문제 답만 써놓은 꼬라지예요. 원래 그랬다. 세계 모든 국가의 여성이 남성과의 동등한 참정권이 인정된 연도를 나열하면 뉴질랜드의 1893년, 호주 1906년, 그 뒤엔 서방 국가들이 한 1915년을 기준으로 완전 도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쭉 그러다가 1948년에 한국도 드디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성차별이 심해서 늦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식 정부가 그때 생겼어요. 그전에 국민에게 참정권이고 뭐시고 인정해줄 정부도 없었죠. 사실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은 정부 생기면서 자동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까는 무식한 패미들이 있죠. 조선의 남존여비 사상에 찌는 한남들은 참정권만 주고 여성이 국회에 진출하는 건 막았다. 이건 또 개소리인 게 우리나라 2대 국회에 여성 의원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박순천 의원과 이명신 의원. 그리고 결국엔 물론 탄핵은 됐지만 만약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참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1987년 502 막이 내린 후로 기준으로 하면 불과 30년 만에 여성 대통령도 나옵니다. 미국은 200년 넘는 역사 동안 45명의 대통령이 다 남자였어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생기자마자 여성 참정권 인정하고 2대부터 여성 국회의원이 나왔으며 꼴랑 10명 넘는 대통령 중엔 여자도 있어요. 노태우까지 민주주의 대통령으로 치지도 않으면 5명 중 1명이에요. 이걸 보면 무식한 패미들은 배은망덕한 잡종들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까는 패미도 있어요. 그걸 남자가 해줬다고 유세 부리는 게 억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저의 답은 그걸 해줬다 안 해줬다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는 저차원적인 인식 자체가 오히려 패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겁니다. 나아가선 누가 누구에게 해준 게 아니라 진보적이고 건설적인 가치관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단합을 해서 이룬 사회의 발전인데 너 같은 패미가 단물만 빨아먹고 있으니 고마운 줄도 모르는 너만 배은망덕한 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왕족과 독재가 난무했던 16세기, 17세기는 제끼더라도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시작한 근대 역사에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파급적으로 발생한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급진적 페미니즘의 뿌리가 되는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계 나라들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미국도 남북전쟁 때부터 이런 운동이 시작됐고 그때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 운동가들이 겪은 협박과 핍박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들이 지금 우리가 급진적 페미를 취급하는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비평적 반문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우린 당시 편협한 기득권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단면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역사 자체를 봅시다. 여성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남북전쟁과 1차 세계대전 때의 활약으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남성들의 사회적 빈자리를 채워야 할 대체 경제적 구성 요소로 인정받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흑인 인권운동의 동맹세력으로 입지를 굳힙니다. 지금과는 역사적 배경이 좀 많이 다르고 이따가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그들의 운동 목적의 차이가 커요. 여튼 이렇게 참정권 운동은 영국과 미국을 주 무대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며 사회는 승리합니다. 여기서 사회라 함은 흑인, 여성, 남성 다 포함한 겁니다.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왜 한국 패미가 그렇게 가짜는지도. 우리나라 여자는 역사적으로 참정권을 위해 스스로 투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 자동적으로 부여된 거면 여성이 임시정부 때 기여를 많이 해서 혹은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특별히 인정을 해줘서 그런 건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중 여성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1.97%랍니다. 2%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낮다고 문재인 정부는 조사에서 여자를 더 찾으라고 했답니다. 평등을 위해 역사도 조작할 판이에요. 그럼 이런 드립치죠. 당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고려해서 업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럼 독립전투 사망자 50%가 여성이었나요? 6.25 전쟁 때는 군인 사망자 50%가 여성이었나? 아니 씨발 뒤지는 건 50대 50이 될 수 없다는 건 이해하면서 왜 독립유공자는 50대 50으로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유리천장이다 뭐다 하면서 여성 정치인은 왜 없냐 그러죠? 요새 투표하러 가서 여성 후보 없으면 무효표 처리해놓고 인스타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여성 후보 내놓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처럼 성별로 봤을 때 후보 당선율 차이 극심한 나라 혹시 아시나요? 비례대표 노리고 나오는 여자를
빼면 입후보 하는 여자 수가 남자에 비해서는 한참 아래인데 국회의 여자 비율이 낮다고 지랄하는 애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선율도 동등히 50대 50해서 여자가 당선율 높으면 같아질 때까지 하나씩 당선 무효시킵시다. 어차피 페미들은 투표용지도 무효 처리시키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여자들이 참정권 얻으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받아 처먹지도 못하는 꼴이에요. 그럼 이제 SG수님의 질문에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페미니즘의 본질과 시작은 올바른 거라고 합니다. 애초에 페미니즘이 뭐였냐면 뭐 역사적으로나 뭐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뭐 학문적으로나 이 참정권 운동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1차 페미니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 부르짖는 건 딱 하나인데 말 그대로 equal right as written in the constitution이에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만큼은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하지 않냐 이거죠. 왜 헌법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고 해놓고 참정권은 안 주냐가 골자인 거예요. 애초에 페미니즘은 올바르냐 뭐 정치적 사회적 올바름의 기준은 어느 정도 통시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 상황을 상상해 봤을 때 뭐 최초 페미니즘의 본질적 주장에 저는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로 뭐 결과의 평등은 이상적인 거라고 우기네요. 뭐 이건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뭐 피터슨 영상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대 50 독립유공자 비율을 원하면 독립운동가 사망률도 50대 50으로 합시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군대에서 병역 의무 중에 사망해서 국가 유공인정 받은 남자 수 다 세가지고 똑같은 수로 여자가 죽으면 결과의 평등이라 하고 그게 과연 이상적이냐고 물어봅시다. 그리고 당선율도 이제부터는 50대 50으로 갑시다. 여성 입후보율도 50대 50으로 하고 그리고 50대 50이 불가능한 사회 부분 있죠. 여성 심리학 이딴 거 그런 건 아예 없애죠. 아니 왜 그 국회의원 박주민인가 뭐신가 그러더만 여성을 징집할 생각 말고 모병제로 가자고. 그래요. 휴전 국가에서 모병제로 가죠. 그리고 모병 인원도 꼭 50대 50 맞추죠. 이건 뭐 국회의원이 본질을 피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요. 그 다음 질문은 뭐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였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조직적인 권리 운동이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건 참정권 운동인데 뭐 이걸 정의로 보고 싶으시면 그러셔도 되고 근데 페미니즘은 결과의 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념이기에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레디컬 페미니즘에 한해서만 그런 걸까요? 페미니즘의 본질조차 틀렸다는 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요? 그러셨는데 전 솔직히 이 부분에서 반 정도는 의견이 다릅니다. 페미니즘은 결과의 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 좀 고정관념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옆에서 누가 틀린 가사로 계속 노래를 막 1000만 번 귀에서 피날 때까지 들려준 거지.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는 이게 맞아 라고 세뇌된 거예요. 과연 투표 좀 해달라고 마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한 에밀리 데이비슨이 의회의 50%도 무조건 여자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무가내식 맹목적인 이념을 갖고 뛰어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연의 취지를 되새겼을 때 페미니즘은 어떤 권리가 명백히 성별의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에게만 불어대고 있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남자에게만 부여되고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에게는 금지된 권리가 뭐가 있냐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자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페미니즘은 필요한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되는 걸로 귀결되는 게 옳은 방향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노이즈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뭐 페미니즘의 본질이 올바르다면 페미니즘과 레디컬 페미니즘의 차이점은 뭘까요? 본질이란 단어가 자꾸 인용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본질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럼 사회의 본질과 인간됨의 본질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선 논점을 정확히 하고 대전제와 원칙 제한을 명료히 정의 내리신 뒤에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본질이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의 본질과 상충된다면 그건 모순점이 있는 거니까 말이죠.